안녕하세요. 엠마그램마 선생님이 전치사 TMI 강의를 찍고 바로 이어서 강의를 찍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선생님 목 상태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차분하게 진행을 할 건데, 다행히 다음 문장의 오형식 챕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좀 차분히 들어줘야 되는 챕터거든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텐션을 많이 못 끌어올려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오늘 접속사를 좀 배워볼 건데, 접속사. 자, 일단 접속사가 무엇인지 틀이 있고요. 그러니까 세계관 또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접속사의 종류에 등위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상이 같다는 건데 이 말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이 종류가 뭔지 좀 알아볼 거고 언제 쓰이는지. 접속사의 종류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와 기타 접속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from basic to level 1이라고 여기서 이제 레벨 1으로 스텝업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접속사의 틀부터 우리 만들어 갈게요. 세계관, 이제 새로운 세계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새로운 챕터를 배울 때. 자, 접속사는 언제 쓰냐는 거예요. 접속사. 접속사. 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거나,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거나, 구와 구를 연결하거나, 절과 절을 연결할 때 씁니다. 얘네를 연결하는 게, 얘네 연결해 주는 게 뭐다? 접속사다. 접속사는 컨정션의 약자로 선생님이 conj라고 앞으로 쓸 거거든요. conj라고 쓰여지면 이건 접속사인 겁니다. 자,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한다라고 했어. 얘네를 연결하는 게 접속사다. 그죠? 자, 그럼 단어가 뭔지는 알잖아. 그죠? 우리가 여기서 단어가 뭔지, 우리 항상 단어 외우잖아요. 한 단어로 이루어진 게 지금 단어인 거죠. 그죠? 그럼 구는 뭐냐? 구가 뭔지 그대로 외우세요. 선생님 여기서 필기해 준 대로 구는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단어 덩어리. 그러니까 한 단어는 아니야. 최소 두 단어 이상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럼 절이라는 게 뭔지 또 그대로 외웁시다. 주어 동사가 포함됨. 주어 동사가 뭔지는 알죠? 주어 동사가 포함된 완전한 문장. 이거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접속사라는 거는 단어나 단어, 구나 구, 절과 절을 이어주는데,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이어주는데 단어가 뭔지 우리가 알아. 구라는 건 뭐야? 단어 덩어리 두 단어 이상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가 포함된 완전한 문장이라고 써주고 그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밑에 예문이 있는데, 음, 예문이 있어요. 자, 단어와 단어 어떻게 연결하는지. I like oranges and grapes. 나는 오렌지와 포도들을 좋아한대요. 그죠? 단어와 단어가 연결돼 있죠. 그죠? 오렌지랑 단어랑 grape랑 단어. 그죠? You can sleep more or eat breakfast 했을 때 얘와 얘를 이어주는 거야. sleep more과 eat breakfast. can이 지금 여기 두 가지의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수학에서 그 분배 법칙처럼. can sleep more, can eat breakfast 했을 때 이 can 때문에 다 동사 원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는 더 잘 수도 있고 아침을 먹을 수도 있어. 아침 먹을래 잘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더 자도 되고 아침 먹어도 돼.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 or를 쓰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Diana is my friend and she is humorous. 자, 여기서는 Diana라는 게 주어야.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 이게 보어라는 문장이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문장의 오형식에서. 바로 다음 시간이에요. 그녀는 유머러스하다라는 보어거든. 그러니까 문장이 완전해요. 문장이 완전한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가려봐. 이거 없어도 문장 혼자 존재할 수 있나요? 다이애나는 내 친구야. 문장 존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얘 가려봐. She is humorous. 그녀는 유머러스하다. 그거는 뭐야? 혼자 존재할 수 있죠. 이 두 개를 이어주는 거야. 완벽한 문장이라는 거야. 완벽한 문장이라는 건 혼자 존재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문장과 문장, 한마디로 절과 절을 이어준 상황인 거야. 완전한 문장인 거야. 얘 봐봐. 구라는 건 뭐야? 얘 혼자 존재할 수 있어? 얘서 eat breakfast 혼자 존재할 수 있나요? 여기서? 이거 가리고?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애들은 문장이 될 수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없어도 문장이 완전해야 절인 거야. 오케이. 혼자 존재할 수 있어야지 절인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접속사 세계관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이어준다. 단어라는 거는 그냥 그야말로 단어, 구라는 건 단어 덩어리,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가 포함된 완전한 문장이다. 선생님이 군더더기 없이 다 빼놨어요. 너네가 외워야 되지 않을 부분들은 전부 다 빼놨다고. 근데 선생님이 외우라고 말을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중간중간 물을 좀 마시면서 할 거거든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약을 먹었더니 정말 목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막 5강 찍으면서 에어컨이 선생님 머리 위에 있는데 그거를 계속 맞으면서 하니까 목이 나간 것 같아요. 자,
접속사의 종이라는 건 등위 접속사가 있는데 그 위상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지는 나중에 배울 거야. 고등문법에서 병렬 구조라는 걸 하면서 등위 접속사가 어떻게 문법에서 문제화 되는지는 배우게 될 거고요. 우리가 아직은 그것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항상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뼈대 잡는다 그랬죠. 그죠? 뼈대 잡는 거라 그랬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뼈대 잡고 가지 치고 약간의 가지 정도 치는 정도라고 했어.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레벨 2에서 이파리 붙이고 레벨 3에서 뿌리 내리고 마스터에서 졸업시킬 거라 그랬죠. 그죠? 지금 한 번에 모든 걸 배우려고 하면 기절해요. 기절해. 머리가 아파서 기절해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건 먼저 뼈대를 착실하게 세워놓고 집도 마찬가지야. 집을 누가 지붕부터 올립니까? 일단 뼈대를 그죠? 갖춰 놓고 하나하나 살을 붙여 나가는 거죠. 집을 지을 때도 우리가 문법에서 그런 집을 짓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대로 못 하잖아. 그 학원에서 가끔 얘기하거든. 야, 뭐 예를 들어서 튼튼한 아파트를 우리가 지으러 가는 건데 너 지금 선사시대 운박 같아. 문법의 집이 바람이 불면 날아가. 난이도가 조금 낮아, 조금만 올라가도 넌 바로 날아가. 그죠? 움집 지으면 안 돼. 우리 튼튼한 집 지으러 가는 거야. 라고 설명도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자, 등위 접속사라는 게 언제 쓰이는 건지는, 그죠? 병렬 구조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는 우리가 고등학교 단계에서 가르쳐 준다고 했고, 자, 등위 접속사가 뭔지 한번 볼게요. 다 아는 거야, 우리가. and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and. 그리고 뭐뭐와 뭐뭐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내용상 뭐래? 서로 비슷한 걸 연결해 준대요. 서로 비슷한 것을 연결해 준대. Day and night, 낮과 밤, 그죠? You and I, 너와 나. bread and butter, bread랑 버터, 그죠? 빵하고 버터. pen and ink, 그죠? 선생님 뭐가 비슷해요? 나쁜 반대말인데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봐, day and I는 아니잖아, 그죠? 비슷한 군상으로 묶어놨잖아요. 밤과 낮.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자, it is warm and sunny today, 그죠? 오늘은 따뜻하고 되게 맑다고 하는 거죠. 그죠? 비슷한 것들 연결하는 게 and입니다. 이거는 한국말에서도 뭐 나와 너 이렇게 얘기하지 나와 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3개 이상 단어를 연결할 때는 A, B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항상 나열을 하고 마지막 컴마와 and를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5가지야. 그러면 A, B, C, D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컴마 찍고 and 하고 E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만 써주는 거예요. 매번 and를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 문장 자체가. 그죠? 자, I like apples, bananas, and watermelons. 나는 사과도 좋아하고 바나나도 좋아하고 수박도 좋아하는데 이때 마지막 거 그 나열을 할 때 컴마 and를 찍어주시면 된다고. 이게 다 and 넣으면 너무 그 비효율적이잖아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 but에 대해서 배울게요. but. 벗이라는 건 그러나 뭐뭐지만 내용상 서로 반대인 거를 선생님은 역접이 나오면 이런 걸 역접이라 그러거든. 반대를. 역의 내용이 펼쳐진 게 나오면 세모 처리를 하는데 모르는 단어로 세모 처리하지만 그거 자기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 그 처리를 하는데요. 볼게요. small but powerful. 작지만 강하다. 그죠? cheap but good. 싸지만 좋다. 그죠? gentle but strong. 그죠? 부드럽지만 또 강하다 얘기하는 거죠. The clothes is nice but expensive. 옷이 굉장히 멋진데 근데 비싸다. 그러나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이게 서로 반대인 것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정황상, 내용상. 자, 5월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and는 A, B 둘 다를 얘기하는 건데 5월은 A or B가 나오잖아. 그러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죠? 둘 이상의 선택해야 될 것들을 그죠? 3개도 가능합니다. him or her, 그나 그녀 그죠? coffee or juice 그죠? dog or cat 이런 식으로 선택사항이 들어갈 때 you can go there by walk or by bicycle 했어. 6월이 연결하는 거는 by walk랑 구랑 구를 연결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너는 거기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 걷거나 그죠? 혹은 bicycle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대요.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등위 접속사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사의 종류,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기타 접속사도 접속사는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서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접속사에서.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좀 이따 시간의 부사절이라는 얘기를 한번 할 건데요.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건 수능에까지 나와요. 그때 얘기 한번 해줄 거예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뜻은 굉장히 쉬워. 여기서 우리가 힘을 지금 뺄 필요는 없어. 자, when이라는 건 뭐뭐 할 때의 뜻이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부. I like to go to the beach when the weather is warm. 나는 어디 갈 거래? 나는 비치 가는 걸 좋아한대요. 그죠? 해변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언제? 날씨가 따뜻할 때. 이게 해석이 되죠. 해석만 잘하면 되죠, 접속사 여기 지금.
You can take a rest. 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대. When you feel tired. 네가 피곤할 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when I arrived at the cinema, 그죠? The movie started. 내가 시네마에 도착했을 때 그 영화가 시작을 했다. 그죠? 뭐뭐 할 때로 해석되고, when이 맨 앞으로 나오면 중간에 이렇게 절과 절 사이에 컴마를 찍어줘야 되는데, 이건 중요 문법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시험범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때 얘가 종속절이고 얘가 주절이다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얘 종속절이라는 건 혼자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 컴마를 찍어줘야 되는데 그거 지금 중요 문법사항 아니라 그랬어. 선생님이 중요 문법사항 아니라는 건 뭐냐면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내신에 들어갈 때 그때 잠깐 외워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지금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이번에 우리 동네에도 지금 아직 선생님이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거든. 저게 시험범위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서 잠깐 말을 해줬어요. 자,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라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배웠죠. 어디서? 전치사에서. before, after는 그 뜻은 똑같은데 전치사 접속사의 그 역할을 동시한다고 했잖아. 여기 옆에다 잠깐 필기 한번 해볼게요. before랑 after는 뜻은 똑같아. 뭐뭐 전에 뭐뭐 후에 똑같은데 전치사로 기능할 때도 있고 접속사로 기능할 때도 있어. 얘네가 전치사 할 때는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되고 접속사 할 때는 뒤가 뭐가 와야 돼? 주어 동사가 와야 됩니다. 이게 문법 문제가 됐을 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before after 뜻은 서로 반대지만 이 특징은 똑같아.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 자 예문 한번 볼게요. You should brush your teeth before you sleep 했어. teeth는 tooth의 복수형이죠. 이가 여러 개니까 이들이다라고 외우라고 했었죠. 그죠? 다 이제 배웠던 것들이 조금 생각나죠. 자, 네가 자기 전에 너는 이빨 닦아야 된다. should는 또 조동사에서 배웠어 있죠. 자, before 이렇게 얘 이렇게 이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he shared his phone numbers before he left. 그는 그의 phone number를 공유했대. 그러니까 폰 넘버 알려줬다는 거죠. 언제? 그가 떠나기 전에. 그 다음에 before you leave, please turn off the light. 떠나기 전에 불을 꺼라 나왔어. 자, before 뒤에 다 어떻게 돼 있어? 뒤에 주어 동사. 정확한 문장들이 다 나와 있죠. 주어 동사. 그다음 주어 동사 전부 나와 있죠. 네가 떠나기 전에. 자, 이거 가끔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어떻게 해석하는 친구들 있냐면 before 같은 거, after 같은 거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이 뒤로 묶어야 되거든. before 뒤로. before 뒤로 이렇게 묶어서 해석을 해야 돼. 근데 가끔 어떤 친구들이 발생을 하냐면 얘를 이 앞이랑 묶어.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돼 이게? 진짜 웃겨지는데 네가 이빨 닦기 전에 자라. 이게 말이 돼? 근데 그렇게 문제를 풀어온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before after 문제 나오면 내가 이렇게 틀리기 싫다 이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 이 뒤랑 연결돼야 돼. 뒤랑. 이 앞이랑 묶으면 안 돼요. before를.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친구 없을 것 같죠? 심심하면 한 번씩 나와요. 심심하면 한 번씩.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 뒤랑 묶어야 돼. 자, after도 똑같아요. before하고 특징은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건데 우리 일단 묶어봅시다. 이렇게 뒤로 묶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너무나 당연한 친구들도 있지만 이걸 틀려온 친구도 있다니까. 그죠?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틀려오지 마세요. 이런 거. 자, she prepared tea for us after we had dinner 했어. 자, for us 같은 건 전면구니까 자꾸 가로로 묶어주는 연습해주면 좋아요. 자, 그녀는 티를 준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한 다음에 우리가 저녁 먹은 다음에. 그죠? 자, Hermie는 called me after he finished his homework. 그의 숙제를 끝낸 다음에 이게 전화를 했다는 것도 되고 불렀다는 것도 되겠죠, 그죠? call은 지금 앞뒤 문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 after the meeting, we went out for lunch. 미팅 끝나고 나서 런치 먹으러 나갔다는 거죠, 그죠? 점심 먹으러 갔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이제 밑에서 엄청 중요한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엄청 중요한 얘기가. 자, 이거는 수능에서도 나옵니다. 수능에서도. 수능에서는 시제, 수일치 이런 것도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수능은 단순 암기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게 하거든요. 판단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생님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를 쓴다.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그냥 책에 한 줄로 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한 줄을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일단 설명을 해줄 건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이걸 해석을 한번 해봐. When I go to university, I will study psychology. 내가 대학에 가면 나 심리학을 공부할 거래. psychology 같은 거 모르는 단어 나오면 어떻게? 꼭 참아? 안 돼요. 세모 쳐서 찾아보라고 했어. 나름의 모르는 단어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일관되게 하세요, 표시를. 자, when I go to university, 나는 대학에 갔을 때 나 psychology, 심리학 공부할 거래. 근데 will study가 나온 건 이해를 하겠어. 왜 아직 대학에 안 갔잖아. 가면 공부할 거란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 when I will go to university가 되어 있지 않아. 아직 대학 안 갔는데. 이거 안 된다고. will go to university가 안 돼요. 이유가 뭘까? 눈치 빠른 친구들 눈치챘겠죠. 자, 이 자체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이어서 그래. 이 자체가 그래서 그래.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이 나오면 이 문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뭘까? 그쵸? 이걸 알아봐야 되죠.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을 어떻게 알아볼 거냐는 거야. 내가 말해주냐? 야, 나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야. 그리고 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이끄는 부사절이야 라고 말을 해줍니까, 질문이? 아니죠.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자, 왜 판단을 해야 돼, 선생님? 그냥 웬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판단을 해야 되냐면 시간을 이끄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하거든. 시간의 부사절도 있지만 이 뒤는 고등에서 볼 거야. 시간의 명사절이라는 것도 있고요. 시간의 형용사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세 개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접속사가 있으면서 그게 부사절이기도 하고 명사절이기도 하고 형용사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중에 얘한테만 이 문법을 적용시켜야 되거든요. 미래 시제 못 써요. 대신 현재 시제 쓴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을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아보는지 일단 뒷장을 넘어갔다가 다시 예문으로 올 거예요. 자, 시간 부사절의 요건 반드시 암기하라 그랬죠. 반드시 암기 별표까지 해놨어. 자, 알아봐야 우리가 이 문법을 적용할 거니까. 사실 이거는 베이직 단계 친구들한테는 공부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직 너무 어려우니까. 왜냐면 우리가 뒤에 문장 응용식도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근데 내가 듣고 이해됐어. 그럼 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가 된 친구들은 이걸 따라오시고 아니면 레벨 1 가가지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레벨 2엔 이 얘기를 또 하지 않아요. 그 고등문법 마스터에서 잠깐 나오겠지만 레벨 2에서 이 얘기를 또 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듣고 잘 이해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어차피 이거 공개강의 올라가 있을 거니까 2회독 할 때, 그러니까 한 번 책을 보는 걸 1회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해 못한 친구들은 다시 한 번 들으면 이해될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 모든 게 다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장담하건대 80% 이상 친구도 이해될 겁니다. 자, 시간의 부사절을 알아봐야 우리가 그 문법을 적용할 건데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다. 시간의 접속사가 있다. 그러면 이걸 일단 요건을 만족시키면 얘는 시간의 절이겠죠. 근데 시간의 명사절이 될지 형용사절이 될지 부사절이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면 일단 뭐가 돼? 시간의 절이라는 게 돼요. 시간의 절. 이거는 필기 안 해도 돼. 여기는. 시간의 절 요건은 만족을 했는데 우리가 또 요건을 만족해야 될 게 뭐야? 부사절 요건을 만족해야 되잖아. 그럼 부사절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죠? 부사절이라는 건 그 부사 배웠죠, 부사. 우리가 형용사 부사단에서 부사 배웠어. 부사는 100개가 붙어도 문장 성분에 영향을 못 줍니다. 근데 이게 이해 안 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문장 성분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문장 성분은 다음 챕터에서 배울 거거든요. 문장 성분이라는 건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은 문장을 이루는 필수, 핵심 성분이야. 얘는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부사는 그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얘는 수식어고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부사절을 알아보는 거는 시간의 접속사가 있잖아. 그죠? 이 절이 부사절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해당 절이 시간의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시간의 접속사가 포함된 절이 포함되어 있는 절이 그죠? 포함되는 절이 뭔지 알죠? 조동사 포함된 완전한 문장이야. 그죠? 문장이 없어도 문장에서 사라져도 나머지 문장이 완전함
글씨가 지금 좀 엉망인데 길게 쓰는 바람에 그죠? 선생님이 글씨를 막 또박또박 잘 쓰는 걸 제일 귀찮아합니다. 물론 그 강의를 하면서 점점 더 좋아지겠지만 가장 잘 쓰는 글씨가 사실 초록 칠판 글씨거든. 초록 칠판에 있는 글씨는 되게 잘 써. 근데 몰라 전자칠판 쉽지 않아. 근데 이 정도면 좀 알아보겠죠. 일단 다시 한번 읽어줄 거야. 일단 첫 번째 시간의 접속사가 있다면 시간의 절이라는 거를 그 요건을 충족한 거고 이게 and로 충족이 돼야 되거든. and 충족이라는 건 둘 다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두 번째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이어야 되니까 시간의 접속사가 포함된 그 문장이 사라져도 나머지 문장이 완전함. 이게 뭔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앞에 예문을 봐야겠죠. 항상 예문은 수학 예제처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야. 예문 안 보면 이해 못합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국말만 외워서 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볼게요. 자, 시간의 부사절이라는 거 일단 봐. 시간의 접속사가 여기 있죠. when이라고. 그러면 자,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여기 밑줄 중에 틀린 게 있는지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when이 딱 보였을 때 시간의 접속사가 when만 있는 건 아니야. before, after도 있죠. 지금 우리가 배운. 이런 게 있을 때 시간의 부사절 물어보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야 돼. 자, 볼게요. 그럼 시간의 접속사가 있어. 그리고 이 문장이 없다고 생각해봐. I will study psychology. 나는 심리학 공부할 거야. 문장 완전하죠. 이게 없어도 나 심리학 공부할 거야. 나 심리학 공부할 거야. 라는 문장 자체는 완전합니다. 그죠? 그럴 땐 얘가 부사절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없을 때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거 이런 게 날라가 있다 생각해봐. I will study 같은 거 있으면 이 문장이 완전하지 않죠. 그럴 땐 얘가 부사가 아닌 거야. 그 해당 절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뒷문장을 해석해봤을 때 이 뒷문장이 해석이 무리 없이 완벽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시간의 부사절인 거예요. 이해됐어? 시간의 부사절은 우리가 무슨 문법 적용해야 돼? 미래시에 쓰면 안 된다는 문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 더 볼게요. 자,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고르래. 이걸 OX 문제로 나왔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we will go on a trip after the semester ends. 내가 이 학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 트립 갈 거야. 그러면 이번 학기 안 끝났으니까 will이 나와야 되는데 will이 안 나와 있네. 그래서 틀렸어 하면 네가 문제를 틀리게 돼요. 이거는 X가 아니라 O입니다. O. 답이 O예요. 이거 맞는 문장입니다. 선생님 왜요? 학기가 안 끝났는데. 왜냐면 얘가 시간의 부사절이거든. 시간의 부사절이거든. 어떻게 판단을 할까? 자, 일단은 첫 번째 시간 접속사가 있어. 그 다음 얘가 부사절인 거 어떻게 판단할까? 얘가 없어도 나머지 문장이 완전한지 확인하세요. We will go on a trip. 우리 여행 갈 거야. 문장 완전하죠. 이해돼? 만약에 트립 같은 게 있어. We will go on a 됐어. 그럼 문장 안 완전하죠. 그럼 얘는 그 부사절이 아닌 게 돼. 근데 봐. We will go on a trip. 우리 여행 갈 거야. 문장 자체 완전하죠. 그럴 땐 얘가 시간의 부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시를 못 써? 미래시 안 쓴 걸 잘한 거다. 미래 일이지만. 이해되셨어요? 자, 부사절 조금 더 쉽게 판단하는 건 뭐냐면 부사절은 단독 존재 못합니다. 봐봐. 얘 혼자 존재할 수 있는지 봐봐. 내가 대학 갔을 때 하면 문장 완전해요? 혼자 단독 존재한다는 문장이 완전하다는 거거든. 내가 대학에 갔을 때 만약에 네 친구, 동생 막 왔어. 나 대학에 갔을 때 뭐 정보 더 내놔 할 거잖아. 이 문장 자체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부사절인 거고. 자, 얘도 단독 존재 못해요. 봐봐. After the semester end. 내가 이번 학기 끝난 다음에 뭐 문장 완전하지 않죠. 얘 혼자 단독 존재 못하죠. 그럴 때 부사절로 판단해도 됩니다. 그렇게 판단은 되는데 이 뒤 판단은 뒤에서 이제 단독 존재를 못한다는 거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아직 그 실력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 친구들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뭐 뭘로 판단해도 좋습니다. 어찌됐건 시간의 부사절에는 뭘 못 쓴다? 시간의 부사절에는 미래시를 못 쓴다. 미래 얘기를 해도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돼요. 미래를 쓰면 안 돼. 대신 뭘 써야 돼? 현재를 쓴다. 근데 그럼 여기서 내가 진짜 좋은 질문을 한 5학년이 있었어. 그런 친구는 선생님 가르칠 때 처음 봤고 지금도 선생님한테 오프라인 강의 듣고 있는 친구인데 처음 봤고 앞으로도 보기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어떤 친구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과거 시제는요? 시간의 부사절에 과거 시제 같은 거는 쓸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죠. 시간의 부사절 여기서 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시간의 부사절 잘못 이해한 친구들은 시간의 부사절은 무조건 현재 시제만 써야 된다 생각해. 그게 아니야. 미래 시제를 못 쓰면 현재를 쓰는 거지 현재 시제만 써야 된다는 문법이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가 과거면 과거 시제는 쓸 수 있어. 현재 시제 쓸 수 있어. 시제 그거 말고도 많거든요. 다 쓸 수 있는데 여기에는 오직 뭐만 못 써? 미래만 못 써.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현재로 대신해 써야 돼. 라는 질문이 있었어.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해줬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생각을 하다가 과거 시제는 제약이 없나 생각을 한 거죠.
그죠? 시간의 부사절에는 미래 시제만 못 쓴다는 제약이 있고 과거 시제 같은 건 전혀 무리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만 못 온다. 그러니까 시간의 부사절 나왔는데 미래가 나와 있어, will이 나와 있어. 그럼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 이상한데? 그죠? will 나오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기타 접속사래요. 기타 접속사는 뜻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야. because 나와 있죠. because는 뭐뭐 하기 때문에. 시간 나타내는 접속사가 아니야. because는 뭐뭐 하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죠. I couldn't buy the shoes because I didn't have enough money. 나 그 신발 못 샀어. 왜냐? 나 돈이 충분히 없었거든. Because I woke up late, I missed the bus. 내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 그 버스를 놓쳤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는 그냥 해석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스텝업을 넘어갈 건데 여기서 시간의 부사절이 이해는 됐을 거야. 그죠? 이해됐으면 암기를 한번 해보시고 너무 베이직 듣는 너무 어려운 친구다. 그런 친구들은 그럼 내가 1회독 처음 볼 때는 이걸 이해까지만 하고 넘어가고 필기는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내가 책을 봤을 때 할 수 있어. 나중에 레벨 1 갔을 때 한번 1회독 더 하면서 그때 머리에 넣어야겠다 해도 됩니다. 근데 뭐 이해가 되셨으면 바로 외워버리세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tep up from basic to level 1 넘어갈게요.